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이거 그냥 살리면 없다. 이거 코로나 살려. 코로나 아닙니다. 이 장면 다음에 우리 다 이거 쓰고 있고. 참고로 이제 코로나 얘기는 네, 그만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다시. 예. 네. 뭐 괜찮으세요? 뭐 한번 다시 푸세요. 네. 사례. 예. 됐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례 들린 남자 홍희범입니다.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례 얘기를 우리 홍 편집장에서 하시는데 사실은 멘트를 하다가 인사 멘트를 드리다가 갑자기 살에 걸리셨었어요. NG 그래서 났습니다. 커피가 왼수입니다. 시작을 했는데 예. 이거 커피가 NG 영상으로 왼손입니다. 한번 마지막에 한번 붙여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기대됩니다. 그건 네. 우리 김 PD님 마음이니까. 아, 그 그렇죠. 성룡 영화 또 같네요. 성룡 영화. 네. NG 모음. 어떻게 편집됐을지 네, 다음에 네. 꼭 한번 우리 모니터링하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어떤 또 다른 주제를 다뤄보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네. VIP 중에 3호기, 4호기를 3호기, 굉장히 5호기를 맡고 있는 그동안 보기 힘든 장면이 네. 지금 연출이 됐죠. CN235 그 경수송기죠. 네. 그렇죠. 예, 수송기가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20대인데 그 중에 예 많습니다. 네. 그 중에 18대는 군에 그 공군에서 이제 네. 편제하고 있고 나머지 2대도 공군 편제긴 하나 나머지 2대는 굉장히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죠. 그렇죠. 바로 VIP 전용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총 4대가 있는데 4호기라고 4자를 붙이지는 안 쓰죠. 않으니까 그렇죠. 절대 안 되죠. 예. 3호기와 5호기를 맡고 있는 게 CN235 그래서 이제 그 제식명도 VCN 235. VIP를 줄여서 VCN 235. 예. 그렇죠. 사실 언제 한번 또 다뤄보면 이 그 대통령 전용기에 대한 어떤 역사도 좀 재밌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 다뤄볼 만도 한데 이번 시간 그래서 그 하늘의 VIP 전용기다, 하늘의 지휘소 VIP 전용기다 해서 네네. 지난 시간에도 좀 언젠가 한번 또 다뤄본 적이 있었지만 단편적으로 다뤘고 네. 이번 시간에는 한꺼번에 한번 모아서 VIP 전용기에 대해서 각국엔 어떤 VIP 전용기를 갖고 있고 그렇죠. 또 어떠한 것이 유명하고 또 어떠한 기능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사실 다뤄보도록 이번에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네네. CN235가 이제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거 그렇죠. 잘 모르셨는데 근데 그 대통령 전용기보다 사실상 이거는 그냥 그 국내 내빈이라는 그게- 정부 관계자 예. 전용기를 쓰고 있거든요. 2011년에 대통령 전용기 임무에서는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요인들 중에 필요하면 아무나 써라. 그러니까 물론 아무나는 아니고 진짜 국무총리라든가 국무위원급 사람들이 뭐 그 이외에도 공무상 필요하면 쓸 수는 있는데 일단은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그 BCN 235는 잘 안 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국내는 그냥 KTX가 제일 편한. 하긴 그것도 있고. 근데 그리고 또 실은 국무총리 전용기처럼 쓰이는 게 정말 오래되긴 했지만 아직도 상태가 쌩쌩한 HS 748 네. 이거 두 대가 코커 시들리에서 만든 그렇죠. 정말 오래된 아직도 기체죠. 70년대. 상당히 잘 굴러가고 관리가 있기 돼.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지금 정세균 총리도 대구 갈 때 HS 748을 타고 가서 어이구야 저거 아직도 타고 다니네라는 반응을 이끌어낸 적이 있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74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정말 오래된 기체긴 한데 반세기인데. 근데 지금 세계에서 굴리고 있는 기체 중에 가장 상태가 좋은 기체라고 그 왜냐면은 하고 있습니다. 민간 다른 나라들은 그 기체를 민간 여객기로 썼으니까 굉장히 비행 시간이 긴데 이거는 들여오고 몇 년 있다가 보잉 737이 들어와서 대통령 전용기 임무 해제됐고 그러고 또 있다가 이제 국무총리 전용기로만 쓰다가 또 이제 VCN 235 들어오니까 그 정말 국무총리가 제주도로 골프 치러 갈 때 빼고는 쓸모가 없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비행 거리가 짧아요. 그리고 또 짐도 껏해야 국무총리하고 그 수행원 몇 명 골프백 수준이다라는 농담이 돌 정도니까. 근데 뭐 거기 중에서 이제 2011년에 해제됐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럼 대통령이 안 타냐 그건 할 수 아니고요. 있죠. 예. 할 수 있는데 주 임무가 그게 해서 해제됐다는 얘기고요. 그 VIP 전용기는 우리나라의 고정익기는 5대가 있습니다. 5대입니다. 예. 예. 아닙니다. 5대입니다. 다섯 대가 있어요. 747-400이 대통령 전용기로 예, 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37도 예, 하나 있고 737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HS748도 있고요. 네, 네. VCN 235도 VCN 네. 235. 근데 747은 엄밀히 따지면 공군 소속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공군 소속은 5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대한항공에서 리스를 해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대한항공에서 이렇게 비행기 리스를 해서 쓰다 보니까 그 대통령 전용기니까 이제 저희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그거 뭐 당연히 그 교란 장치나 뭐 체프 플레이어 달린 거 아니야 한데 비상탈출 장치 같은 거. 네 그런 거 다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비행기가 에어포스원 딱 네, 생각하잖아요. 다 그거 생각하죠. VA25 VA25 A나 B 딱 생각하는데 아, VC25 네, 그렇죠. 그런 거 에어포스 그런 거 원. 하나도 안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우리가 두 이제 개도 안 달려 제목을 있나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그죠. 렌탈기라 네. 달았다가 마음대로 뛸 이게 수가 없구나. 지금 계약이 한 2년 남았거든요. 그 후에 다시 뛰어야 되니까 아니, 함부로 개조를 그렇죠. 못 합니다. 전세 그것도 들어갈 있고 때도 또 이제 빼야 이게- 되잖아요. 뺄 때 다 빼야 되고. 그렇죠. 되게 원상복귀해야 되지. 강 원상복귀. 원상복귀해서 그렇죠. 박 예. 빼고 나와야 되니까. 이게 또 되게 안타까운 게 임대료하고 이 비행기를 사서 쓰는 유지비 플러스 금융 비용 다 계산해 보니까 사서 쓰는 게 싸다 그러더라고요. 기간이 늘어날수록.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사실상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전용기를 구매하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막 서로 반대하고 뭐쩌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 처음에 한 1,800억 정도로 시작됐는데 이게 뭐 요즘 보니까 뭐 대당 3,300억 정도로 늘어나서 개조 그렇죠. 비용도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문재인 정권 말기에 한번 구매 진행을 해보겠다 정도고 뭐 지금 그렇게 해서 10여 년 정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 둘 중에 하나죠. 구매로 갈지 아니면 네, 다시 연장. 렌탈, 뭐 리스, 장기 리스를 할지인데 렌탈 할지 그거죠. 리스로 간다면 아직도 그 B747 기종을 선호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B777을 하기에는 좀 조금 아직까지 좀, 네, 좀 작달지 조금 좀 저거한 작기도 부분이 있죠. 하지만 네. 그것을 빌려준 것도 좀 그래요. 예. 그렇죠. 너무 최신기라 네. 이 항공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데미지가 크죠. 네. 네. 그렇죠. 그걸 돌려야 되는데 돌려서 이거를 근데 수지타산을 구매를 맞춰야 하면 되는데. 어떤 기종이 유리할까요? 저는 B1B. 아, 비용비? 예. 예. 스텔스로 가? 아 그럼 눈에 띄면 근데 안 사실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작더라도 차라리 777 같은 네. 쌍발기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게 777 물론 아니면은 탑승료는 좀 요새- 적지만 네. 당장 4발 여객기 중에 지금 살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747-8. 네, 747 800이라고 불리는 버전. 근데 문제는 네. 그거는 당장 그거나 A380만 해도 운용 가능한 공항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B777 기종이 될 것 같은 게 일본의 그 전용기죠. 일본 그렇죠. 뭐 네, 네. 정부 전용기라고 하죠. 그 네. 두 대가 걔들은 이제 그 VC25처럼 항상 두 대를 운영하는데 그렇죠. 이번에 부럽죠, 바꿨죠. 그게. 747에서 B777로 77, 바꿨죠. 예. 302R로 바꿔. 그런 전례를 봤을 때 예. B777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A340도 괜찮은 것 같은 게 네. 일단 공중급유로 군에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같은 계열로 하면은 유지 보수가 편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도 있고요. A340만 해도 괜찮죠. 그렇죠. A330은 확실히 작지만 그렇죠. A340은 굉장히 괜찮은 기종 중에 하나죠. 대통령 전용기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에어포스원 생각하잖아요. 네. 거기 보면 막 이렇게 무슨 비상탈출 장치도 있고. 그렇죠. 뭐 그 체프 뭐 스티븐 이런- 시갈이 거기 숨어들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그런 거라서 만약에 대통령 전용기를 뭐 렌탈이면은 모르겠지만 이제 뭐 다시 뛰어야 되니까. 네네. 하지만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 그런 장치들을 뭐뭘 그 이제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게 비상탈출 장치였었는데 아 그거는 미국 거 사실은- 같으면 달려 있는데요. 그거는 근데 가격이 틀립니다. 아. 왜냐하면 미국 그 대통령 전용기 계열은 VA25나 VA 뭐 25B 같은 거는 대당 한 4조 정도 합니다. VC25죠. VC25. 아니 뭐 수제예요? VC인가요? 거의 VC. 수제라고 네. 해도 다 과언은 아닌 게 예. 정말 기본 기체에 원래 여객기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 그 새로운 장비들이 달리기 때문에 예. 뭐 수제라는 표현도 사실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예 그거는 무슨 기존에 있던 여객기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생산부터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냥 에어포스 원 전용으로 내부 내장부터 다시 하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 방탄 아니, 설비 그런 거 다 가장 추가로 가기 특징적인 때문에. 게 이제 지휘 통신 시설이죠. 그렇죠. 그뭐 VC25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국의 에어포스원은 두 대를 운영하는데 그 두 대 다 첨단의 그 지휘 통신 시설이 있어서 핵 전쟁의 기체 전용 기체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포라고 또 따로 있죠. 네. 이포- 사실상 전쟁 지휘는 그걸 타고 예, 하죠. 그거 네 대를 운용하는데 그거를 떠나서 네. 거의 거기에 있는 시설이 그대로
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옮겨온 거예요. VC25도 역시 할 수 있는 그런 지휘를 할 수 있는 기본 그런 시설이 거는 다 할 수 다 있어요. 예. 아니 그 정도면 요격되면은 조그마한 비행기라도 또 안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저도 나가야 그 되는 거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헬기 같은 거 접혀 있다가 예, 갑자기 빡 펼쳐지면서 떨어져서 예. 딱 떨어져서 막 사실은 그 좀 우리 청취자분들 났습니다. 중에서 그 연배가 낮으신 분들은 못 보셨을 영화가 하나 있어요. 에어포스 1이라고. 네, 해리슨 포드가 미국 예. 대통령으로 아 나오고 그것도 있죠. 파이널 디시전. 파이널 디시전. 그런데 스티븐 제가 시걸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맞습니다. 근데 그 에어포스 1을 제가 이제 그 추천드린 이유는 거기에 나온 그 VC25는 진짜 VC25를 그대로 옮긴 영화예요. 그래서 아, 거기에 대한 그렇죠, 그렇죠. 그 내부 그런 내부 배치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너무나 디테일하게 잘 돼 있어요. 심지어 그 탈출 장치가 그렇습니다. 그, 747 활용되는 위에 장면도 2층에 그 영부인이 있고 그 또 대통령 숙소가 있는 것도 정확하게 묘사를 했고 기자석 같은 경우도 그대로 배치돼 있게 네. 묘사를 해가지고 사실 그 미 국방부가 깜짝 놀랐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대통령 빼곤 고증이 다 많네요. 근데 그렇죠. 그게 나오고. 기밀사항은 좀- 아니었잖아요. 아니요 기밀사항입니다. 아 그게 원래 기밀사항이었어요? 그 자체도 기밀사항이고 기밀사항은 맞아요. 아니요 그게 그래서 좀 저거 차이가 있는 게 1층은 상상을 해서 만들었대요. 왜냐면 아. 1층은 아직도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아. 1층은 그냥 그 증언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했고 그냥 사진이라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자료를 그냥 모아서 뭐 했다고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지만 그 영부인과 영애가 테러범들한테 이제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그 지휘통신 시설을 집중으로 해가지고 대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동안 한 컷이 굉장히 길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통신 시설이나 이런 지휘 시설은 다 상상으로 만든 거죠. 네네. 그 부분은 아니, 다른데 그리고 사실을 안다 그래도 그거는 뭐 똑같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공개를 하면 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기까지 확보를 했을 수도 있는데 네. 네, 그거는 이제 쓰면 안 꽤 되죠. 했다가 또뭐 아니, 그리고 이제 제가 자료 조사를 많이 해보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자료 조사를 하냐고 그러면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하다 진짜 때려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두고 피하게 만드는 게 가장 네. 좋은 방법이거든요. 조금씩 다르게.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눈에 들어오면은 유출을 하는데 이게 정말 놀랄 만큼 맞을 때가 좀 많아요. 무섭죠. 네, 그게.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거나 소뒷발에 쥐잡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야. 진짜. 네. 구현했는데 맞았네.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결국 사람이 생각하는 건 비슷비슷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 왜 네. 유명한 얘기가 2000년대 애니그마 같은 암호기도 네, 네. 모양이 똑같아요. 초기에는 그 구조를 상상과 그 자료를 가지고 유추해서 만든 건데 거의 맞더라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유추의 힘은 무섭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뭐 근데 영화가 사실 재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디비전 2에도 보면은 그 추락한 대통령 전용기 내부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맞네.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이렇게 약간 자극적인 자극적이라 그렇죠. 좀 그 기시감 같은 게 좀 야 그때 그리고 부러웠어요. 들어가죠. 대통령이 해리슨 포드라니. 현실은 트럼프야. 야 이거 정말 정말 당할 네. 뻔한 뭐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전용기에 대해서 우리 이 기자님이 발제하셔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네. 이 기자님 가장 궁금한 게 네. 세계 여러 나라들은 과연 어떤 그 VIP 기들을 운영하고 있나? 사실 미국은 핵 전쟁 때문에 네. 그 이제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 사실 다른 나라도 그런 장비들이 있나요? 그 미국만큼 저거 한 거는 좀 없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지금 또 미국도 지금 쓰고 있는 기체가 굉장히 낡았거든요. 90년대 그렇죠. 초반에 한 거라 지금 90년부터 쓴 기체라 VC-25A 같은 경우는 그냥 747 200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오래됐다. 골 때리는 게 이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 747 800 베이스로 하는 VC-25B로 가려고 했는데 심지어 그 돈 좋아하고 전용기 좋아하는 트럼프 투항상께서 그거를 거부하고 왜냐면 4조 이상 드니까 야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좀 비싸. 이거는 뭐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어차피 그거 있어도 네, 조금 더 쓰자. 지휘 제대로 못할 것 네, 같은데. 조금 더 쓰고 뭐 네. 다음 때 사도록 하자 하고 사실 넘겨버리고. 그걸 해봤자 사람이 지휘하는데 예. VC-25가 그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돼서 운영된 게 80년대 중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참 거의 이젠 그 노령이 가까워 그렇죠. 볼 수 있는데 네. 그 소티스나 40년 뭐 그렇게 예, 보고 소티스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민항기처럼 많이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쓸 수 있다라는 결론을 냈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회전익기도 그렇고 고정익기도 그렇고 그 기골만 튼튼하다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실제로 지금 우리 군 공군이하고 HS-748도 검사를 할 때마다 네. 야 이거 너무 아깝다, 너무 쌩쌩하다. 그래서 퇴역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원래 9년 전에 퇴역을 할 기체였어요. 그렇죠. 아깝다고 미루고. 예,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그 제작사가 워낙 우리나라 그 정비사분들의 어떤 노고가 있는지
HS748 전 세계 기종 중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체가 가장 상태가 좋고 상태가 좋다. 그래서 우리한테 넘겨라. 네. 그렇죠. 이런 제안을 해왔는데 우리가 뭔 말이냐. 우린 더 쓴다. 뭐 아니면 그 당신네 새 비행기 하나 최신형기랑 주고서 한대 아 거기 바꾸든가. 저 좋은 거 있거든요. 저 BA의 그 비즈니스 제트 좋은 거 있는데 뭐 그런 거 주면서 그렇죠. 바꿔주든가 하지 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죠. 세상에 공짜 어딨어. 네. 아니, 물론 그래- 공짜로 가져가진 않겠지만. 이것도 궁금한 건데 그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은 V-2 네. 전용기가 저는 뭐예요? 소련도 일본 소련이래. 같은 경우는 일본은 아까 궁금해. 말씀드렸던 네, B777이고 네. 두 대입니다. 예. 그 중국은 747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중국은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아 맞다. 그 동철 장치. 767을 2001년에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이게 그 어쨌든 뭐 지금 중국도 그 사용하고 있는 기체는 다 보인 거거든요. 근데 767을 심지어 델타 항공 거에서 쓰던 거를 이렇게 그 도입을 했는데 도입을 하면서 검사했더니. 그 첩보부에서 체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청 장치가 21개가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CIA가 장치 21개. 21개가 나와서 근데 그때는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런 뭐 그 아직 눈치 보던 시절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뭐 러시아 같은 국가는 뭐 IL-96 네. 그렇죠. 굉장히 최신형이고요. 사실 그건 뭐 러시아에서 이제 공개를 거의 안 하니까 그런데 뭐 혹자들 얘기는 VC-25에 준하는 그 장치들이 뭐 들어가고 화장실 그- 변기가 금이라는 소문도 있고요. 아.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너무 굉장히 이거 약간 저건 과시욕 있습니다. 때문에 그 그렇게 한 체프 건데. 플레어 네. 그 요격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들은 다 갖추고 있어야죠. 있고요. 나좀 그 미사일도 네. 안 나가는지 몰라. 영국이 좀 특이한데요. 영국은 그 공중급유기인 A340 맞습니다. 예. 그거를 그러니까 A330 MRTT 예, MRTT.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중 한 대가 공중급유기로도 쓰고 귀빈용기로도 쓰고 그러니까 평소에 나름- 귀빈용기인데 필요하면 공중급유로도 나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실용적인 상황. 정부 VIP 저 전용기 이렇게 근데 또 보시면 재밌는 게 사용의 1순위가 실은 여왕이에요. 그렇죠. 아. 그래서 여왕이 난 타고 가겠다 그러면은 총리도 못 합니다. 혹자는 뭐 영국에서 왜 A400M을 도입한가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 뭐 급유기가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용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기 작계상 이제 문제가 좀 있다. 음. 그래가지고 추가로 또 도입을 할 때 A400을 도입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또 한 근데- 군데 지금 살펴볼 때가 북한. 아하. 북한에 또 참매 1호. 북한 얘기를 안 했네. 참매 1호. 네. 아, 그 북한에서 고려 항공 쓰는 아니에요? 베트남도 못 가는. 참매 1호가 그 일류신 62M 단발기를 쓰고 이 여객기 쌍발 여객기. 개조한 그 기체 쓰고 있는데 엔진은 사실상 4개죠. 4개가 달려 아, 있는데 그렇지. 사발. 예. 네, 워낙 이게 낡아서. 한국에도 몇 번 왔었고 그 뭐 김정은이 타고 온 건 아니고 여동생이 타고 왔었죠. 그때 그 회담할 때 이렇게 오기도 했었고. 근데 원래는 북한도 상황이 좋았을 때 이 에어버스 아니면 보잉사 거를 사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샀죠. 제재 못 때문에. 사고 이거 그냥 계속 이거 쓰고 있고 가끔 안토노프 148을 타는 사진인데 그건 그냥 국내에서만 이렇게 그냥 그 활용하는 그래도 것 같고요. 김일성이나 김정은처럼 기차를 고집하진 않네요. 네, 그 네, 기차만이야. 김일성, 김정일 아무래도 이 테러 위협 때문에 네. 그 비행기를 안 타고 그러는데 김정은은 뭐 굉장히 그 많이 타고 있는 사진이 나오고 뭐 영상도 보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위험하지 않을까 뚱뚱해서. 아, 되게 재밌는 게 비행기가. 이게, 예, 아, 서방 비행기가. 언론에서 이 참매 1호를 에어포스 1을 패러디해서 에어포스 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 에어포스 은. 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멕시코의 정부 대통령 전용기가 있었는데 신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공약대로 이거를 포기했습니다. 아. 오. 그럼 못 타고 가요. 그 멋진 해외- 참. 이제 그런. 해외 순방은 전 세계로 가죠. 아. 그러니까 많은 국가가 사실은 그 나라 국적 그 항공사의 그 전세기로 가거나 네. 아니면 국적 항공사가 없는 정말 가난한 국가는 정말 임차하거나 네. 그때마다 네네. 아니, 이렇게 없는 나라도 하죠. 있어요? 많죠. 많죠. 그게 어. 지금 참고로 멕시코 대통령 전용기가 사실 좀 논란이 된 게 일단 보잉 787 일단 그 나라 살리는 너무 좋은 좀 비행기. 비싼데 문제는 또 그 최신의 내부가 완전히 이거는 아방궁급이에요. 거의 막 샤워실 있고 목욕탕 있고 뭐 난리 진짜 나네요. 대통령 전용기라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 싶었는데 호화스럽다. 결국은 신임 대통령이 포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거를 미국 회사에 맡겨가지고 매각 준비 중인데 문제는 또 이게 내장이 너무 호화로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걷어내고 일반 여객기용으로 쓰는 것도 또 돈이 드니까 선뜻 안 나서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물주가. 그래서 지금 아주 난감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개인 부자들한테 그냥 전용기로 팔면 안 돼요? 근데 또 문제가 부자들은 예.
전용기를 그런 식으로 남이 쓰던 거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다 자기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빈 비행기를 사서 그걸 장식을 하지 네. 있는 남의 부자 비행기를 사서 뜯고 또 장식을 하는 건 귀찮거든요. 아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정부 전용기가 있긴 한데 나라 국격에서 되게 작아요. A310이라고 A310. 뭐 보잉 737보다 조금 큰 쌍발 여객기급. 왜 그렇게 심지어 작은 거죠? 그것도 동독 항공사가 쓰던 중고 기체를 쓰는 예. 실용성을 보여주고 정말 요즘 A340을 지금 들여오긴 들여왔죠. 우리도 이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거 그 우리 김 PD님이 우리를 얘기했는데 우리도 불과 얼마 전까지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대한항공 마크가 다 있는데도 여기 태극기 하나만 딱 붙이고 네, 대통령께서 이렇게 네. 뭐 북미 순방이랄지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거기서 내리고 그런 걸 김영삼 봤잖아요. 정권.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 그런 적이 뭐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도삭도 새로 하고 하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VIP 전용기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하늘의 지휘소 VIP 전용기 우리도 바꿀 때가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그 유럽 국가처럼 실용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거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지금 계약 기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계약 만료가 지금 거의 다가오고 있죠. 연장이 2021년이죠. 네네. 네, 연장이 또 돼서. 네네. 그래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하. 비용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적절한 걸 사서 좀 개조를 우리가 필요한 해가지고 개조를 하는. 쓰는 게 그러니까 낫지 않을까 말씀으로는 싶습니다. 국격이 있으니까 대통령 전용기는 있어야 되겠고 있을 때 구매하는 쪽이 리스보다는 낫겠다. 그리고 실용적으로 봐도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정도 되면 외국을 많이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네. 전세나 뭐 아니면 임대보다는 네. 그냥 우리끼리 있는 게 차라리 전 종합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와. 뭐 그렇습니다. 발제하신 분이 또 의견이 그렇고요. 여러분 청취자분들은 또 다른 그렇죠. 생각이 있을 다- 거예요. 다양한 생각들을 저도 남겨주시고. 저만 해도 네. 다른 의견이긴 한데 저는 또 B1B. 아 B2하죠 그냥 B2. 아 이건 착륙이 좀 어려. 아 그렇구나. B1B까지 나왔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VIP 전용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